저기 한동욱 선생 먼저 나와 주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빛이 났습니다. 네. 역시 노련해. 네. 여기 해자를 저는 한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저에겐 행운이 아닌가 생각해서 더더욱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에서 제대까지 지금 532년을 한 골짜기를 지키면서 살아온 그런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제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한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대단한 한학자이시며 역사학자이셨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전부 내로라는 한학자고 역사학자들이 할아버님을 뵈러 오시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6.25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명심보감까지 읽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우리의 역사가 10만 8천 년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말 막 배우고 나서 한문 배우는 그 시절이니까 잊어버리질 않죠.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아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역사 선생님한테 역사 박사라는 별칭까지 얻어가지고 살면서 역사책을 제가 손에서 놔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는 밤낮 단군 이후에 4356년 금년으로 따지면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다가 보니까 환단고기가 등장하면서 9300년의 역사. 그런데 환단고기에서도 또 6만 8천 년 소리가 나오고 환인조선이 공히 330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국식으로 전체가 3301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도 여러분들 다 저보다 연사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올해 78입니다만 국민학교 다닐 때 전국민 쥐잡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이면 교단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는 남녀 공이 쥐 2마리의 꼬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각각이죠.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23,003년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부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부도지는 솔직한 말씀으로 위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유명한 조선 초기의 대학자이며 그 변절자들을 희롱했던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거기에다가 부록을 붙여놨어요. 그 김시습 선생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어려서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매월당처럼 왕에게 불려갈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매월당이 어려서 아주 그 신동소리를 들었는데 세종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매월당을 데리고 들어와라.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침나절이었는데 소나무에 이렇게 이슬이 쫙 맺힌 걸 보고 매월당 김시습 선생한테 세종께서 너 저걸 보고 시를 한 수 읊을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는 옥주 관청침이요. 세종께서 왜 그랬느냐? 내가 보기에는 청침관 옥주인데 그러니까 매월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침은 늘 푸르르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저 옥주는 이슬이기 때문에 와서 저 스스로가 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천지조화의 자연 이치까지 다 터득하고 있는 놈이니까 잘 길러라. 후세에 크게 쓸 제목이 될 것이다 하셨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부도지에 거의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도지를 읽어보면서 부도지에서 5가지의 숙제를 저는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마고성이 그럼 과연 어디였느냐?
천산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었다라고 돼 있으면 저는 그 일대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중국을 한 29번 드나들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찾아서 죄도안님이기 때문에 천산이 있는 우르무치에 가니까 천산의 최고봉의 이름이 박달봉이라는 사실을 카자흐스탄 민속촌장에게 직접 듣고 와서 제가 리포트를 써서 한 350여 분 학자와 제야사학자들한테 보내주었더니 거기 4번, 5번 갔다 왔는데 난 그 소리 못 들었다. 그래서 묻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르무치에서 저기 하면 파미르 고원 탈인분지, 제가 그 탈인분지가 얼마나 넓고 우르무치에서부터 긴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타지크스탄이라는 데 가서 5,400곳지에 있는 관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하늘하고 땅하고 닿았는데 흐려서 끝이 안 보여요. 얼마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3,200km 정도를 키로로. 그러면 약 8,000입니다. 그 광활한 땅을 두고 우리 선대들이 왜 이 좁은 반도로 쫓겨왔겠느냐,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진짜 거기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져서 친구들하고 우선 한잔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내려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그 마고성의 위치를 저는 나름대로 곤륜산이라고 봅니다. 곤륜산이라는 산은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지만은 그 곤륜산에 대한 전설서라는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습니다. 경기 민요의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정은 동해수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어려서 어른들한테 대장부론을 배울 때 주자의 장부시 8원 율시가 아닌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심심창해수, 마음은 깊고 넓기가 푸른 바다와 같고 구중 곤륜산이라, 입은 무겁기가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분당에서 지금 한문 무료 강좌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자문 속에 옥출곤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이 나는 곳은 곤륜산 자락이다. 이게 제가 그 곤륜산에 갔을 때 그것을 아주 엄청 유심히 봤어요. 아주 세공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홍산에 가서 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선대들의 그 발자취가 거기에서도 묻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동에 가면 재령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재령이 원래 백제에 그 부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거기 동이라는 제하의 글에는 동이족 이 황하유에서부터 양자강 중류까지의 그 모든 땅에 서희, 동이, 내이 뭐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동인데 동쪽에 사는 민족을 통칭한다라고 그랬고, 언제서부터 그네들이 민족국가를 결성했느냐? 이미 6,000년 전에 대륙의 최초로 민족국가를 결성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런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중국이 내 땅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가리키는 선생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청천이 근무하던 곳, 거기가 바로 하남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봉부에. 그 개봉시라고 그러죠 지금. 거기도 가니까 장바령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 또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군데 박물관에 개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똑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동이인시 중국 최고 노문자, 동이인들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글자를 만들었고 궁전, 활과 화살, 예제화, 예도를 법제화해서 사회기강을 잡았으며 금속적 발명과 사용자, 금속을 최초로 발명해서 사용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두 곳 박물관에 개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상고 문화나 역사가 없다. 동이의 것을 화화화했다. 중국 것으로 만들어갔다. 그것이 두 군데서 똑같은데 제가 베이징 대학에 갔을 때 고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원문명 교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쓴 앙소문화연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책은 못 드립니다만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워낙 바빠서 책은 못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제 동생이 또 중국어에 아주 해박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앙소문화연구에도 똑같은 화족의 상구사는 없으며 앙소문화 즉 동이의 역사와 문화를 전부 화화해서 화가의 민족 문화인양 각색을 했다는 논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언문명이 어떻게 해서 베이징 대학에서 쫓겨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동이족이 중국의 변방 국가의 부족들이라는 사실이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 여러분들은 동북공정은 잘 아시면서 서남공정, 서북공정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챙겨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리랑, 그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전설의 민요인데 그 아리랑 고개가 어디 있는지는 한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모릅니다. 제가 티베트의 라사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포탈라타궁이라고 하는 불교 대사원이 있습니다. 라사라는 곳이 티베트의 원래 수도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노스님에게 여쭤봤더니 바로 이곳에 아리안 라사의 아리랑 고개가 있다. 그리고 아리수가 있다. 노아의 방주의 전설의 고향이 여기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뛸 듯이 기뻐서 저희 가이드한테 야 아리랑 고개 가보자. 내일 다른 교 취하더라도. 근데 거기는 3,200에서 3,400고치인데 아리랑 고개를 가려면 5,500고치요. 또 한 고개는 7,000이요. 6,000고치를 넘어서 인도의 간지스강 하류 인도양 앞에까지가 2,200에서 2,400km 따지는데 그 세 고개는 여태까지 포장도 안 되고 길이 나빠서 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도 그 고산증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다음에 기회 되면 너희끼리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 아리랑 고개의 전설 설화에 대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저희보다 잘 알아요. 치우천왕이 다스리던 그 티베트 땅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남부여대해서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또 이구해가지고 가족을 끌고 인도양까지 가려면은 그 거리가 2,200km라면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봅니다. 한두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애절한 민족의 애환이 담긴 그런 노래가 아리랑인데 우리는 입에는 함부로 담으면서 또 유네스코에서 아니면 세계 음악 대회에서 아리랑이 1등을 차지했다. 그런 말만 하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역사에 대한 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11만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7만 378년까지 부도지에서 증명을 해줬는데 그 숙제를 풀으면은 저는 11만 년의 역사가 분명히 정립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분들에게 그 좋은 바라보심이나 또는 헤아리심으로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은 저도 같이 연구하고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또 주원부원 중심도 없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여튼
금생여수하고 옥출공양이라고 곤하고 굴분선 역사 여기서 오늘 김길만 선생이 그 천자책은 우리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천자책이 중국책, 중국에 천자책이 없어요. 예, 그 하루 전까지 하는 거 중국에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김봉원 선생도 그 한자와 한글은 통이족이 만든 글이라는 거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예, 그 시간이 너무 가니까.